이란이 종전을 위해 미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이란이 순순히 나오지 않으면 더 세게 공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5월 중순으로 확정됐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주 노선 항공편의 가격이 오르고 운항은 줄어드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서부에서 시작된 기록적인 폭염이 중부와 남동부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유튜브가 300만 달러, 약 4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란이 종전을 위해 미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이스라엘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쯤 그냥 휴전을 선언해버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영우 기자입니다. 미국이 종전을 위해 제시한 15개 조건에 대해 이란 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직접 대화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또 미국은 이란 정권 교체 등 자신들이 내세웠던 전쟁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종전을 위해서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파괴한 시설에 대한 배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 TV는 고위 정치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종전을 위해 동의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란 측이 제시한 조건은 적들의 침략과 암살의 완전 중단과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메커니즘 수립,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중동 전역의 전쟁 완전 종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합법적인 주권 행사와 보장입니다.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국제유가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자신들에게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آتش زیر قیمت نفت مدتی است شعله‌ور شده. میزان شعله دست ماست. 이란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미국을 겨냥하며 당신들과 연루된 누구라도 지나갈 권리가 없다. 통행허가 발급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군은 미 해군의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향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해군 측은 순항미사일 여러 발이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겨냥했으며 이에 따라 항공모함이 위치를 변경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미국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이란이 순순히 나오지 않으면 더 강하게 공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5월 중순으로 확정됐는데 그 전까진 어쨌든 전쟁이 끝날 걸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열린 브리핑에서 백악관은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hat I will tell you is these talks are ongoing. We're not going to get into the nitty-gritty details that have been exchang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at this time. 미국이 중재국을 통해 15개 종전안을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 협상 상대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의 군사작전은 핵심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해 있고 이란은 자신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공격을 받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f they fail to understand that they have been defeated militarily and will continue to be, President Trump will ensure they are hit harder than they have ever been hit before. 백악관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연기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5월 중순으로 다시 잡혔다고 발표했습니다. President Trump's meeting and a long-awaited meeting with President Xi in China will now take place in Beijing on May 14th and 15th. 백악관은 이번 전쟁 기간을 4주에서 6주로 추정해왔다며 5월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주 노선 항공편의 가격이 오르고 운항은 줄어드는 등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지난 22일부터 미주발 인천행 항공편의 유료 할증료를 왕복 $100 인상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LA 인천, 호놀룰루 인천 등 일부 장거리 노선 운항을 약 30% 줄였고 추가 감편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항공업계는 비용 부담 증가로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여행업계에서는 예약 취소 등 수요 위축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예산 지연으로 공항 혼잡이 계속되자 IC1에 이어 주방위군까지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혼잡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주방위군 투입을 통해서라도 공항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이 범죄 대응 임무를 수행한 사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미 서부에서 시작된 기록적인 폭염이 중부와 남동부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3월 초부터 이어진 열돔 현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콜로라도까지 일부 지역 기온이 평년보다 섭씨 20도 안팎 높은 이상 고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와 아이오와, 캔자스 등 중부 지역에서는 3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잇따라 경신됐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같은 달에 영하권과 32도를 넘는 폭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현상도 관측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더위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점차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유튜브가 $300만, 약 4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 배심원단은 SNS 중독으로 우울증과 신체장애를 겪었다는 20세 여성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금 $300만 가운데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유튜브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배심원 심의를 거쳐 내려졌으며 향후 유사 SNS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시가 구리선 절도 등으로 고장난 가로등의 대대적인 교체 작업에 나섭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오늘 파코이마 지역에서 최대 6만 개의 고장난 가로등을 태양광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리선 전선 절도와 노후화로 작동이 중단된 기존 가로등을 대신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구리전선 절도 등 악순환을 끊겠다는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들은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LA 시내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LA 시의회는 학교 주변과 주요 도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최대 125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어제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LA시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올 가을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한 차량으로 초기 약 60일간은 계도 기간을 운영해 경고장만 발송됩니다. 이후에는 위반 시 $50에서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차량의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위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시카고의 한 주택에서 여성이 전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23일 새벽 시카고 남부 윌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30살 제나 스트로볼이 전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모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를 회수했고 용의자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1급 살인 등 9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UCLA 여대생 납치와 성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UCLA 경찰에 따르면 산타모니카에 거주하는 26살 알렉산더 셰터는 지난 10일 납치와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셰터는 지난 8일 새벽 UCLA 인근에서 여학생 2명을 차량에 가둔 채
위협을 가하며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피해자들은 이후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셰터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별도의 성폭행 사건과도 연관된 정황을 확인하고 성폭행 등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FIFA 월드컵 트로피가 북미 투어 일정 중 미국 방문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올 여름 열릴 월드컵을 앞두고 어제 LA에서 열린 트로피 공개 행사는 모두 75개 도시를 순회하는 개최국 투어의 일환입니다. 트로피는 지난달 멕시코시티를 거쳐 미국으로 왔으며 다음 달 캐나다를 순회하고 오는 6월 뉴욕에서 투어를 마무리합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나스닥은 0.77% 올랐고 S&P 500은 0.54%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제외한 전 업종이 오르면서 소재가 2%, 헬스케어가 1% 상승하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시장은 중동 전쟁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변동이 심한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지수를 끌어올린 건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이 전쟁 종식을 위해 핵포기 등 내용을 담은 15개 항의 제안을 이란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고 다만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검토 중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란 측이 종전의 대가로 5가지 역제안을 내놓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협상 타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시장에 유입됐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일부 완화됐다는 판단에 국제 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장보다 2.2% 하락하며 배럴당 90.3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중동발 공급망 교란 우려가 지속되며 5거래의 연속 하락한 가운데 이날도 4% 급락했습니다. 반면 AMD와 인텔은 저가 매수세와 반도체 업종 전반에 훈풍에 힘입어 7% 급등했습니다. 내일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와 함께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포럼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파탑스코 밸리 주립공원에서 아리랑 산책길 명명식이 식목일에 개최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주제로 커뮤니티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4월 7일 LA 한인타운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주거 안정과 이민자 권리 등 지역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과 참여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투표를 넘어 지속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커뮤니티 변화를 이끌자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코스타멘사 벵가드 대학에서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한국 역사 수업이 개설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변화를 다루며 다큐멘터리 제작 등 참여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제영화제 출품과 한국 방문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한인 여성이 SUV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현재는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운전자에게는 부주의 운전 등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국은 잇따른 보행자 사고에 따라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파탑스코 밸리 주립공원에서 아리랑 산책길 명명식이 식목일을 맞아 다음 달 4일 개최됩니다. 약 1마일 구간으로 조성되는 이 산책길은 기존 무궁화길과 명상 쉼터를 중심으로 한인 정체성을 담은 문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한인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나누고 자연 속에서 교류하는 상징적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SK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직원들이 차별을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한국인 직원이 승진과 처우에서 우대를 받았고 한국어 사용이 사실상 요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내부 문제 제기 이후 불이익과 적대적 근무 환경이 이어졌다고 밝혔으며 회사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미국을 상대할 이란 측 협상자로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이란 수뇌부가 대거 숨진 상황에서 미국이 왜 갈리바프를 주목하는지 백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쟁 첫날인 지난달 28일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뿐 아니라 국방장관과 혁명수비대 지상군 사령관 등 지도부 48명이 한꺼번에 폭사했습니다. 지난 17일엔 권력 실세로 이란을 대표할 대화 상대로 꼽힌 라리자니 최고안보회의 사무총장마저 폭격에 숨졌습니다. Most of the people we had in mind are dead. So, we had some in mind from that group that is dead. And now we have another group, they may be dead also. 생존한 주요 인물 가운데 온건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대화 상대는 될 수 있지만 이란군의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을 이끈 호메이니 초대 최고 지도자의 손자 하산 호메이니는 정통성은 있지만 역시 군 장악력 부족이 약점이고 사법부 수장 모흐세니 에제이는 초강경파라 협상이 불가능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목한 인물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입니다. اسطوره نفوذناپذیری گنبد آهنین فرو ریخت و با به نمایش درآمدن توان آفندی ایران در آخرین ضربه ساکنان این سرزمین دیگر هیچ 혁명 수비대 출신 강경파이지만 테헤란 시장을 거쳐 의회 의장이 된 정치인으로 모주타바의 최측근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군 장악력도 있고 모주타바와 소통도 가능한 최적의 상대인 겁니다. 지난 2005년부터 4차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등 권력 의지를 보인 점도 외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측근인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실권을 잡고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처럼 갈리바프를 이란의 실권자로 앞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갈리바프는 체제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 모델대로 되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전쟁에서 협상으로 분위기가 기울면서 이란을 몰아붙이던 이스라엘에선 조급함과 당혹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기 전에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 거점인 레바논 남부를 아예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려는 영토 확장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언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란 현 정권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계속 갖는 등의 우위를 점한 상태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생겨 이스라엘의 정치 안보 지도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달간 휴전하고 협상하는 방식이 이란에 유리할 거라는 게 이스라엘 측 인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전쟁 승리는 물론 협상을 낙관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이스라엘도 전쟁 종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공격 지속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헤즈볼라 거점인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을 안보구역으로 설정하고 직접 통제하겠다며 장악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למעבר מחבלים ואמצעי לחימה פוצצו וצה"ל ישלוט בשאר הקשרים ובמרחב הביטחוני עד הליטני. 이스라엘 내각에선 아예 이 지역을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해 헤즈볼라 거점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스라엘군 주둔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이스라엘 내각 인물들의 발언은 확장주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의 계속된 공세에 사회 기반 자체가 무너지자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하며 이란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도 병력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치명 믿을 수 있어.
치면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이란이 적대국과 관련된 배가 아니라면 협의 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사흘 전 이란으로부터 이런 입장을 전달받았는데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란 외무부가 지난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국에 이어 그제 IMO, 즉 국제해사기구 176개 회원국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입장을 통보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통보문엔 비적대적 선박이 이란에 대한 침략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이란이 선포한 안전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 이란 당국과 조율 아래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통항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침략에 참여한 국가들과 관련된 선박과 장비는 이런 통항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IMO 회원국으로서 이란의 통보문을 받았고 외교부는 한 이란 외교장관의 전화통화에서도 이란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조현 외교장관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강조하며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는데 이란 측은 한국이 비적대국인지 아닌지 명시적 언급은 안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사실상 파병을 요청한 상황과 지난 2021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한국 유조선을 환경오염을 이유로 납포했던 으로 검토하며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기조로 파악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보장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냐, 복합적으로 다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을 내리기는 좀 이르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엔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78명이 발이 묶인 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6월 3일 지방선거가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후보를 속속 확정하면서 대진표의 윤곽이 뚜렷해진 곳도 있지만 여전히 안개에 쌓인 지역도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 결정되면서 광역단체장 선거구는 16곳으로 줄었습니다. 전체의 4분의 1인 4곳에선 거대 양당의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먼저 인천,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을, 국민의힘은 유정복 현 시장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이어 울산은 김상욱 의원과 김두겸 현 시장, 강원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진태 현 지사, 경남은 김경수 전 지사와 박완수 현 지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전 현직 여당 의원과 청와대 출신 인사가 4인 4색으로 탈환을 벼르고 전원 단수로 공천된 야당 소속 현역 단체장 4명이 수성에 진력하는 셈입니다. 아직 판이 덜 짜인 곳들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남은 12곳 중 9곳에서 경선이 시작됐고 특히 서울, 경기, 광주는 본 경선 단계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전, 세종, 충남, 제주 4곳이 단수로 후보를 이미 확정해놓고 민주당 등의 공천을 기다립니다. 경선 절차를 밟는 지역은 5곳입니다. 양당이 아직 공천 방식조차 못 정한 곳들도 있는데 민주당은 부산, 대구, 경북, 국민의힘은 경기, 광주, 전북 각각 3곳이 안개 속입니다. 늦어도 3월 중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론이 좀 도출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좋은 후보들이 선택받기 위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으며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날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5개 지역구는 이미 선거가 확정됐고 민주당 후보가 된 박찬대, 김상욱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 울산 남갑의 보선 실시도 유력합니다. 부산, 대구, 충남 등에서 여야 현역 의원들이 추가로 광역단체장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보선 지역구가 10곳이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대표, 무소속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거물 정치인들이 어디에 출마할지에도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정책 대결도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손영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예비 경선 기호순으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보면 서울 은평갑 삼선 의원 박주민 후보는 가칭 서울투자공사를 설립해 글로벌 자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서울판 싱가포르 테마색 격인 서울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은 세계와 경쟁하는 경제 수도이자 글로벌 자본이 먼저 찾는 투자 도시가 될 것입니다. 삼선 서울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원호 후보는 3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게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30분 통근 도시를 공약으로 내겁니다. 집 앞에 일단 먼저 5분 버스 정류소를 만들겠다. 보통은 첫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까지가 너무 많이 걸립니다. 삼선 의원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후보는 고령층 등 장보기 학자를 위한 생필품 무료 배송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민생은 문 앞에서 시작합니다. 장보러 가기 1시간 반. 서울에 더 이상 식품 사막지대가 없어져야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국민의힘 경선 후보 3명 더 살펴보면 서울 강남을 초선 의원인 박수민 후보는 신축 주택 공급의 확대 같은 주택 문제 해결 3종 세트를 외칩니다. 주택의 박수민으로 저는 도전할 겁니다. 3종 세트를 좀 설명드릴게요. 신축, 거래 활성화, 주택 바우처. 4선의 현역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역세권 활성화를 내놓고 있습니다. 직주락, 비즈니스 공간, 상업 공간과 그리고 주거, 그리고 여가, 문화 공간을 함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서초갑 의원을 지낸 윤희숙 후보는 서울시 제2청사를 건립해 K컬처의 핵심 인프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수한 콘텐츠를 연관된 다른 산업과 그리고 장르로 무한정 확장해서 도시의 성장 엔진으로 만들어내는. 진보당은 이상규 전 의원을, 개혁신당은 김정철 최고위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10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광열이 한국으로 압송됐습니다. 수감 중에도 한국 내에 막대한 양의 마약을 유통해왔는데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공범과 범죄 수익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박광열은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한국인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은 필리핀 북부 소도시 바콜로시의 사탕수수밭입니다. 이들 모두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고 수감 중 2차례 탈옥을 시도한 박 씨는 교도소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전 세계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국내 마약 공급의 최상선으로 활동했지만 필리핀 당국은 박 씨가 현지에서 실형을 살고 있다는 이유로 송환을 거부해왔습니다. 계속된 국내 마약 범죄 배경에 박 씨의 존재가 드러나자 수사 요구가 빗발쳤고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임시 인도를 요청하면서 송환 절차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어제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박 씨는 안면이 있는 듯한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넌 남자도 아니오. 피해자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앞서 박광열에 대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경기 북부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맡게 되면서 마약왕 박광열은 이곳으로 압송됐습니다. 피해자 체포 당시 압수했던 휴대폰 등 증거물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범자 조사 등을 통해서 피해자와 관련된 마약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겠으며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박 씨와 관련된 국내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죄 수익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입니다.
SBS 이세연입니다. 네, 3월 25일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